다이어트의 적이자 탄수화물 폭탄. 우리가 감자에 대해 흔히 갖는 편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땅속의 사과라 불리는 감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같은 무게의 밥보다 칼로리는 절반 수준인데 왜 감자는 살찌는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감자를 뜨겁게 먹는 것보다 차가운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찐감자는 약, 감자튀김은 독이 되는 이유와 감자에 숨겨진 보물, 저항성 전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자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지식생활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자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감자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감자는 오히려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돕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쌀밥보다 낮은 칼로리와 높은 포만감. 감자가 살찌는 음식이라는 가장 큰 오해는 사실 감자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 그러니까 약 150g 정도의 열량은 불과 110칼로리 안팎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과 비교해 보면 놀랍습니다. 흰 쌀밥 100g이 153칼로리 정도인데 감자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자의 진정한 힘은 낮은 칼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포만감입니다. 감자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포만감을 제공하는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 감자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게 차오르니 자연스럽게 다른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를 잘 활용하면 건강한 체중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먹고 살이 찐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조리 방식 때문입니다. 감자 그 자체는 지방이나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식품입니다. 약 80%에 달하는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칼로리 밀도도 매우 낮죠. 하지만 감자를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이나 버터와 사워크림, 가공 치즈 같은 고지방, 고나트륨 첨가물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감자라는 건강한 식재료와 건강하지 않게 조리된 고칼로리, 감자 요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감자가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단순히 낮은 칼로리와 높은 포만감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첫째, 칼륨의 왕 감자입니다. 감자는 흔히 칼륨의 대명사로 알려진 바나나를 능가하는 칼륨 강자입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에는 약 62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중간 크기 바나나의 422mg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일 뿐만 아니라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생리적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메커니즘은 혈압을 조절하고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나트륨은 과도하고 칼륨은 부족한 현대인의 식단 불균형을 고려할 때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섭니다. 이는 현대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요법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감자는 수동적으로 영양소를 포함하는 식품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식품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열에 강한 비타민C입니다. 감자는 과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풍부한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만으로도 비타민C 일일 권장 섭취량의 30%에서 45%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과보다 무려 6배에서 7배나 많은 양입니다. 감자 속 비타민C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열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서 조리하면 쉽게 파괴되지만 감자를 조리할 때는 상당량이 보존됩니다. 그 비밀은 전분의 호화 현상에 있습니다. 감자를 가열하면 전분 입자들이 수분을 흡수하며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형성되는 젤과 같은 막이 비타민C 분자를 감싸 보호막 역할을 하여 열과 산화에 의한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물론 손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법에 따라 비타민C 손실률은 달라지는데 껍질째 삶은 감자는 비타민C의 약 6분의 1만 손실되는 반면 껍질을 벗기고 삶으면 약 4분의 1이 손실됩니다. 껍질째 찐 경우는 10에서 15%의 손실률을 보이지만 감자 가루나 플레이크로 가공될 경우 손실률이 무려 7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이해하는 것은 감자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셋째, 위장을 위한 천연 보호제입니다. 감자는 예로부터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식품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의 주요 원인인 위산과다를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자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유익한 화합물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은 항염 작용을 통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 위염이나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은 감자에서 위궤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성장을 억제하는 독특한 항박테리아 성분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감자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생감자즙을 위장질환에 사용하는 민간요법의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생감자즙은 이러한 유효 성분들을 위 점막에 직접 전달하여 속 쓰림이나 위통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즙을 낸 후 가라앉는 앙금에 유효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유익한 식품입니다. 이제 감자를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닌 우리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 강자로 새롭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감자가 왜 다이어트 친구이자 영양의 보고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자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기적을 선물하는 특별한 탄수화물,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저항성 전분이란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저항하는 특별한 종류의 전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지만 이 착한 탄수화물은 소장을 무사히 통과해 마치 식이섬유처럼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의 칼로리는 일반 전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전분이 1g당 약 4칼로리인데 반해 저항성 전분은 1g당 약 2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중 관리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저항성 전분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감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생감자에 존재하는 RS2와 감자를 조리한 후 식혔을 때 생성되는 RS3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우리 몸, 특히 혈당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나오는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컨드 밀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한 끼 식사로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놀랍게도 다음 식사의 혈당 반응까지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의 진정한 가치는 대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는 것이죠. 유익균들은 이 저항성 전분을 먹고 발효시키면서 단죄지방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단죄지방산들은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부티르산은 대장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단순히 장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죄지방산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전신적인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칼슘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심지어 렙틴 같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자가 건강한 장과 다이어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처럼 몸에 좋은 저항성 전분을 감자에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감자를 조리한 뒤 차갑게 식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전분의 노화라는 과학적인 현상에 기반합니다. 감자를 삶거나 찌면 열과 수분에 의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던 전분, 분자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걸 호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갓 찐 뜨거운 감자의 혈당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리된 감자를 식히면 풀어졌던 전분 사슬들이 다시 재결합하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소화효소의 강한 저항성을 띠는 RS3 형태의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극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익힌 감자를 하룻밤 냉장고에 보관했더니 저항성 전분 비율이 무려 57%까지 증가했습니다. 갓 조리한 감자에 비해 냉장 후 저항성 전분 함량이 2배 이상 100g당 약 5.6g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감자 섭취 방법은 감자를 찌거나 삶은 후 냉장고에서 최소 몇 시간, 이상적으로는 하룻밤 정도 충분히 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힌 감자는 감자 샐러드처럼 차갑게 드셔도 좋고 다시 데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제가열에도 이미 생성된 저항성 전분의 상당량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조리법의 변화는 감자의 영양학적 프로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뜨거운 감자를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자를 섭취해서 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기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를 수동적인 섭취자에서 자신의 음식의 건강, 효과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식입니다. 이제부터 감자는 건강을 위해 차갑게 식혀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앞선 이야기에서 감자가 사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놀라운 영양소로 가득하며 심지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좋은 저항성 전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100%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의 건강 효과는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감자 본연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 첨가를 막는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으로 일관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찌는 방식은 수용성 비타민이 조리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삶는 것보다 영양 보존 측면에서 조금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단백질, 비타민 C, 식이섬유, 그리고 무기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은 찌거나 삶았을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반면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은 바로 튀기기, 즉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극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과 잠재적인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감자의 당분과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생기는 물질인데 특히 튀기거나 구울 때 많이 생깁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감자를 너무 낮은 온도에 보관하지 않고 저온 보관 시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음 고온으로 조리하기 전에 식초를 희석한 물에 잠시 담가두면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굽는 방법은 튀김보다는 낫지만 찌거나 삶는 것보다는 높은 온도와 긴 조리 시간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혈당 지수, 즉 GI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감자의 혈당 지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갑게 식힌 감자이고 그 다음은 찐 감자, 그리고 구운 감자, 마지막으로 감자튀김 순서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찌거나 삶은 후 식혀서 드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감자의 영양은 껍질과 바로 그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식이섬유, 철분, 칼슘, 칼륨,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에 필수적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철분과 칼슘은 혈액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으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감자의 영양학적 이점을 최대로 누리려면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섭취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껍질이 녹색으로 변했거나 손상된 경우인데 이는 뒤에서 설명할 솔라닌이라는 독소의 존재를 의미하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껍질을 버린다는 것은 감자의 중요한 영양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감자의 건강 효과는 더욱 증폭되거나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위한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궁합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A나 완전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나 치즈가 이 부족한 영양소들을 완벽하게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한 끼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찐 감자에 저지방 치즈 한 조각을 올려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감자 수프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치즈는 칼슘을, 감자는 마그네슘을 공급하여 서로의 흡수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감자와 양파 모두 알칼리성 식품이며 함께 섭취 시 양파의 퀘르세틴과 감자의 폴리페놀 등 각자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녹차도 좋은 궁합입니다. 감자에는 흡수율이 낮은 비엠철이 들어있는데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 이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미역도 감자와 잘 어울립니다. 감자에 부족한 요오드와 칼슘을 미역이 풍부하게 보충해 줍니다.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는 감자, 미역국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을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상극은 바로 설탕입니다. 감자를 설탕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은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1을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B1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죠. 감자의 풍부한 칼륨과 균형을 이루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의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나나입니다. 감자와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칼륨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심장 박동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감자를 섬유질이 적은 또 다른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과 함께 먹으면 식사의 총 혈당 부하가 매우 높아져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비전분 채소나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 살코기나 계란, 콩 같은 것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감자라는 하나의 식재료가 어떤 조리법과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접근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건강식단은 개별 식재료의 속성을 넘어 조리법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감자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이제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자에도 우리가 꼭 알고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솔라닌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히 싹이 난 부분이나 싹이 트는 눈 부분, 그리고 녹색으로 변한 껍질에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자 껍질이 햇빛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엽록소 때문인데 이것은 감자가 빛을 받아 솔라닌 생성을 촉진했다는 아주 믿을 만한 신호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솔라닌이 열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자를 삶거나 굽거나 튀기는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서는 솔라닌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약 285도C의 아주 높은 온도에서나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리한다고 해서 독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솔라닌의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감자 100g에는 7mg 미만의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자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0mg을 초과하면 구토, 복통, 현기증 같은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 싹에는 100g당 무려 80에서 100mg의 솔라닌이 들어있다고 하니 싹은 반드시 제거해야겠죠. 그렇다면 독성이 있는 감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감자에 작은 싹이 났거나 약간의 녹색 부분이 보인다면 감자 전체가 아직 단단한지 확인하세요. 단단하다면 싹이 난 부분은 눈만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넓은 부위까지 깊게 도려내야 합니다. 녹색을 띤 껍질 부분도 단순히 얇게 깎는 것이 아니라 녹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껍게 깎아내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녹색 부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나 크고 많은 싹이 났거나 혹은 감자 자체가 무르고 쭈글쭈글하다면 아깝더라도 통째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감자는 솔라닌이 감자 속살 깊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리 잘라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감자의 상태별 솔라닌 함량과 안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속살은 100g당 7mg 미만의 솔라닌이 들어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껍질은 속살보다 약간 높지만 녹색이 아니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녹색으로 변한 껍질이나 속살은 100g당 20mg 이상의 솔라닌이 있을 수 있으니 녹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넉넉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섭취하면 쿠토나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싹입니다. 싹에는 100g당 무려 80에서 100mg의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싹이 광범위하게 났다면 감자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싹을 섭취할 경우 현기증, 두통,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감자를 버리는 대신 감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솔라닌 생성을 막고 감자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감자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흠집이나 녹색 반점이 없는 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환경은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어두우며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저장실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녹변 현상과 솔라닌 생성이 촉진되니 반드시 빛이 없는 곳에 두세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나 봉투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사과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는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천연발화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감자를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자를 양파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의 부패를 촉진하고 감자 또한 양파를 무르게 만들어서 둘 다 쉽게 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사과와 양파 규칙은 수확 후에도 농산물이 화학적으로 활성 상태이며 그 상호작용을 잘 활용하면 보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예시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감자 섭취에 대해서는 종종 상반된 조언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는 감자 섭취, 특히 감자튀김 같은 조리법이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당뇨병 협회와 같은 현대의 권위 있는 기관들은 감자를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핵심은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조리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높은 혈당 지수를 보이는 감자는 구운 감자 85, 으깬 감자 90, 감자튀김 95 등입니다. 중간 혈당 지수를 보이는 감자는 삶거나 찐 감자 65에서 80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앞서 설명드린 저항성 전분입니다. 감자를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져 혈당 반응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뜨거운 구운 감자보다는 차가운 감자 샐러드가 당뇨 관리에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감자 섭취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조절은 한 끼의 작은 감자 한두 개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 선택은 찌거나 삶은 후 식혀서 먹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튀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조합으로 혈당 반응을 더욱 완만하게 하기 위해 항상 섬유질이 풍부한 비전분 채소나 단백질 식품, 예를 들어 살코기나 계란, 콩 같은 것들과 함께 섭취하세요. 껍질째 섭취는 껍질에 풍부한 섬유질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므로 권장합니다. 이제 감자를 둘러싼 모든 오해가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룬다면 감자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맛있으며 영양학적으로 강력한 식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자에 대한 오랜 오해를 벗겨내고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지식 생활을 위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이어트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밥보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매우 높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감자가 살찌는 음식이라는 오해는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조리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감자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착한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비법은 바로 감자를 찌거나 삶은 후 차갑게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감자는 꼭 식혀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감자의 효능을 100% 누리기 위한 최고의 섭취법은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째 찐 감자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자의 부족한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치즈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한 끼가 됩니다. 반면 설탕이나 바나나, 그리고 흰 쌀밥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감자의 싹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싹이 난 부분은 눈 주변까지 넓고 깊게 도려내고 녹색 부분도 녹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껍게 깎아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감자 전체가 푸르스름하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고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싹이 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훨씬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파와는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감자에 대한 모든 오해가 깨끗이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자를 똑똑하고 건강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감자 활용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지식생활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지식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